보자. 우리 일어나서 한번 봅시다. 같이 기운 내서. 선생님이 극한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생각하고 시험을 다 좀 어렵게 낸다는 소문들이 있으니 좀 이 정도는 그래도 꼭 짚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추린 거거든. 이거를 하면 완벽하다가 아니라 이 정도는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을 추린 거라 지금 여기 선생님이 6문제는 체크를 같이 볼 걸 체크해놨고 이거 이외로 풀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해 봅시다. 다 잘 풀었을 것 같은데 이외로 더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없으면 볼게. 혹시 만약에 개별적으로라도 질문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질문하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길어야 40분? 40분 정도 수업할 것 같으니까 잘 한번 들어봅시다. 잘 푼 친구들도 내가 이제 그냥 이걸 못 풀까 봐 하는 게 아니라 계산 실수를 좀 줄이거나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번 다음 기말고사에서는 3차 함수, 4차 함수를 좀 많이 다루게 될 거라서 그때 꼭 잘했으면 하는 것까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났다. 그래서 봅시다. 1번부터 볼게. 가우스가 안 나온다고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학교가 없어서 그냥 이 정도만 좀 보고 가볼게. 가우스 X는 꼭 좀 뭘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가우스 X는 여기 안에가 정수가 될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라고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얘가 정수가 될 때마다 문제가 생길 거야. 절대값은 여기 안이 0이 될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가우스는 정수가 될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좀 체크할 수 있으면 되거든. 만약에 x가 n-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을 때 n을 기준으로 나눠보는 거야.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내가 지금 가우스 안에가 n이라는 정수가 될 때를 기준으로 나눠봤다고. 이렇게 나누면 이럴 때는 가우스 x가 얼마니? n-1하고 n 사이일 때는 가우스 x가 얼마가 나와? 항상 n-1이 나올 거고 n하고 n 플러스 1 사이일 때는 가우스 x가 항상 얼마가 나오겠다? n이 나오겠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는 거지. 지금 x가 n으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한다 그랬어. 그럼 우리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정의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가우스 안이 지금 정수가 될 때의 기준인 거니까 빨리 어떻게? n의 좌극한 값과 n의 우극한 값이 같다 말고는 쓸 수 있는 게 딱히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빨리 뭐만 짚고 넘어가면 될 거냐면 리미트 x가 n의 좌극한으로 갈 때 가우스 x 값은 얼마니? n의 좌극한이면 여기 속하는 거 맞니? 여기 n보다 조금 작은 수니까 가우스 x는 어떻게 나올 거다? n-1로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올 거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n의 우극한으로 갈 때는 그럼 가우스 x는 어떻게 돼? 그때는 여기 범위에 속하게 되는 거니까 n으로 나오겠지. 요것만 잘 기억해줘. 가우스로 어려운 문제는 요것만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을 거거든. 그럼 지금 집어넣을게. 그냥 바로 집어넣읍시다. 좌극한은 가우스 x가 n-1 이렇게 나올 거고 분의 얘도 n-1로 나오니까 n-1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우리 항상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얘는 그냥 n 집어넣으면 그냥 n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여기 좌극한 값 우극한 값은 가우스 x가 n이 되니까 n분의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요게 같다. 문제에서 지금 n이 1보다 크다 그랬거든.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내가 약분할 수 있겠네. 이렇게 그래서 얘가 n 플러스 1이다. 그래서 n-1 이렇게 넘기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나오나? 요게 넘기면 n제곱 마이너스 1이랑 같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넘기면 n은 2 나오나? 이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가우스 x는 이것만 좀 잘 기억해 줍시다. 하나만 좀 추가를 알면 하나만 좀 추가를 해보자. 이따가 뒤에서도 가우스 문제 하나가 더 있으니까 가우스 x의 정확한 의미 뭘까? 가우스 x가 하고 싶은 말 뭐니? 가우스 x가 하고 싶은 말 뭐지? x의 정수 부분? 정수 부분 말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짚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8번 볼게. 역함수랑 관련된 미분을 좀 볼게. 이게 정석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거고 요 정도는 하나 짚고 넘어가면 역함수랑 관련된
문제는 웬만하면 해결이 될 거라 하나만 좀 보고 가봅시다. 지금 극한 문제긴 한데 우리 미분 다 배웠으니까 선생님 둘 다 좀 체크를 해볼게. 잘 봐봐. 우선 첫 번째로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 식으로 푸는 거거든. 개인적으로 내가 절대 안 하려고 하는 행동 중에 하나야. 역함수를 식으로 접근하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 지금 fx의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했는데 역함수 선생님 항상 정의로만 푼다 그랬거든. 역함수의 정의가 뭐니? fa가 b이면 둘이 자리 바꾼 f 인버스 b는 a다. 이게 역함수의 정의야. 이게 역함수의 정의거든.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항상 가르치냐면 여기 있는 a, b지. fx에서는 a, b야. 이렇게 표현해볼게. fx에서는 a, b. f 인버스 역함수에서는 b,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 둘을 맨날 짝꿍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 짝꿍 관계. 역함수는 무조건 짝꿍 관계가 아니고서 문제가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좀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 식으로 먼저 풀어봅시다. 문제에서 x가 0으로 갈 때 2x분의 f 인버스 3x의 값을 구해달래. 그럼 요거 한번 포커스를 맞춰봅시다. f 인버스 3x라는 걸 한 번만 봐볼게. 이게 어쨌든 함수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fy가 f 인버스 3x다라고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이게 지금 역함수를 함수로 표현한 거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빨리 정의 써봐. 정의에서는 어떻게 돼? 둘이 자리 바꾸면 된다고. 우리 어차피 주어진 식이 fx밖에 없기 때문에 둘이 자리를 바꾸면 3x는 fy가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사실 이렇게 fy가 나왔을 때 역함수가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여기 와닿지가 않거든? 근데 내가 물어볼게. fy 뭐야? fy 뜻이 뭐니? 우리 그냥 고등학교 1학년답게 중학생답게 생각해봐. fy 뭐야? f1은 뭐야? 동생이 와가지고 f1이 뭐냐고 물어봐. f를 어떻게 구해? fx에다가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돼. 그럼 fy는 뭐야?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y 집어넣은 거야. 그게 fy야. 얘가 지금 하고 싶은 말 뭐니? 하고 싶은 말 뭐야? 3x랑 fx에 x 대신에 y 집어넣은 게 같다고. 그냥 요 뜻이야, 요 뜻. 요 뜻이야. 무슨 관계를 나타내고 싶은 거냐면 x 대신에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 x 대신에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고. 그럼 요거씩 봐봐. 빨리 어떻게 쓸 수 있을까? f 인버스 3x를 내가 지금 뭐라고 정의했어? y로 정의했어. 그럼 2x는 뭐라고 쓰면 그만이야. 내가 3x가 얘랑 똑같다네. 그럼 x는 요거랑 똑같고 2x는 요거랑 똑같겠네. 그래서 내가 2x 대신에 여기다가 뭘 쓸 수 있는 거냐면 3분의 4y 세제곱 더하기 2y 제곱 플러스 2y를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잔뜩 y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극한도 바뀌어야지. x에 대한 극한을 빨리 y에 대한 극한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 x가 0으로 갈 때 y가 어디로 가는지 보면 되겠다. 0으로 가는 거 맞니? 어디다가 보면 돼. 여기다가 봐도 돼. 이거 뭐랑 똑같아. y는 fx는. 아니면 여기다가 0 집어넣어서 0 되는 y를 찾아도 되고. 그래서 y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거 풀어달라는 거지. 자, 한 번만 생각해봐. 내가 이제부터 오늘하고 이제 토요일 수업 이렇게 두 번을 나랑 하게 될 텐데 이제부터는 고3 문제 풀듯이 내가 풀어보려고 하거든. 더 이상 2학년이 아니라 진짜 실전처럼 문제를 풀려고 해봅시다. y가 0으로 가. 뭐 구하라는 거야? 이제 우리 y가 0으로 간다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내가 이런 것들 좀 짚고 넘어가려 그래. 여기다 한 번만 써볼게. 자, 우리 만약에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무한대로 간다는 극한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뭘 쓰니? 최고차항의 차수랑 개수 구하는 거 맞니? 내가 이따가 뒤에 문제 풀 때 쓰려고 하는 거라서 지금 미리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 이렇게 뭐 f분의 g라는 극한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은 뭐 구하라는 거니? 저차항의 차수와 개수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바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여기 더 이상 x제곱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x가 0으로 가는 가장 작은 인자만 보면 된다고. 얘네만 비교하면 된다고. 그래서 얼마야? 4분의 7인 거지. 이제 이런 거 막 y로 나누고 그런 시간 없어. 최저차항의 개수만 비교할 거라고 1차만 비교하면 되겠네. 그래서 3분의 2분의 1이라서 2분의 3이 답이 되겠다라고 하면 될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나는 그래. 내가 역함수 문제를 많이 다뤄보지 않는 이상 이걸 떠올리는 거는 쉽지가 않아. 저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도 좀 억지라고 생각해. 답안지를 보거나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하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저걸 만났을 때 과연 떠올릴 수 있을까라는 거야. 선생님은 이제 심화미적분에서도 역함수 미분, 적분을 무조건 그림으로만 가르치는 편이거든. 그래서 우리 그림으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 보자. 이거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번 중간고사가 아니더라도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심화미적분을 배운 친구들은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그럼 이제 써먹어 보자고. 봐봐. y는 x가 이렇게 있어. 자, y는 fx가 이렇게 있고 역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항상 짝꿍 관계를 줄 거라서 짝꿍 관계를 좀 체크를 해볼게. 여기에 fx 위에 a, b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그럼 지금 역함수 fa가 b니까 역함수의 정에 의해서 f 인버스 b는 a가 될 거고 당연히 이제 y는 x에 대칭이동시킨 이렇게 대칭이동시킨 여기에 b, a가 이렇게 있겠지? 이 둘을 항상 짝꿍 관계로 볼 거라고. 그럼 내가 뭘 생각할 수 있을 거냐면 x는 a에서 fx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할 수 있겠지. f'a를 생각할 수 있을 거라. 그럼 요 놈의 짝꿍 관계인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생각할 수 있는 거 맞니? 이거는 뭐가 돼? f'b가 되지. 둘이 무슨 관계일까? 둘이 무슨 관계겠니? 그림 보면 얼추 느낌 오지. 무슨 관계? 정확하게 역수 관계라고. f'b는 짝꿍의 기울기의 역수야. 너네 심화미적분에서도 요것만 갖고 문제 풀 거거든. 막 거추장스럽게 복잡한 식을 쓰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은 딱 저거 하나야. 저거 하나. 그럼 잘 봐봐. 여기 잘 봐볼게. 나는 너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토요일날 수업할 때도 이 말 했던 거 기억나? 미분계수 정의 100번 써봤냐고? 미분계수의 정의는 100번 써봐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극한, 0분의 0꼴의 극한은 미분계수의 모양으로 뽑아낼 수 있으며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거든? 봐봐. F 인버스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함수잖아. 함수야. 내가 x가 0으로 가니까 0 한 번만 집어넣어봐. F 인버스 0은 얼마니? F 인버스 0. 모르겠으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놓고 F에다가 동글뱅이 집어넣은 게 얼마인지 0 되는 거 찾으면 되지. 그럼 얘가 0 되는 x 지금 뭐밖에 없냐면 0밖에 없네. 이렇게 되지. F 인버스 0이 0이야. 그치? 그럼 F0은 0인 거잖아. 둘이 무슨 관계? 둘이 짝꿍 관계라고. 이 둘이 짝꿍 관계야. 근데 F 인버스 0이 0이니까 내가 이거 미분계수의 정의를 한 번만 만들어 볼까? x가 0으로 갈 때 선생님이 2x 잠깐 그냥 1로 이렇게 보내볼게. 그럼 여기 F 인버스 3x가 있지. 나 이분계수의 정의 되려면 뭐 필요해? 여기다가 F 인버스 0 쓰면 되지. F 인버스 0 0이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 분모에 모으면 돼. 요거 빼기 요거 이렇게 오면 되는 거 맞니? 그럼 내가 분모에 3x 썼으니까 여기다 3x 쓸 수 있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F 인버스가 뭔진 모르겠는데 이거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그냥 F 인버스 0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는 2분의 3이 남네. 근데 이게 뭐랑 똑같다고? 짝꿍, 요놈의 짝꿍은 F0이잖아. 그거에 미분계수의 역수랑 똑같다고. 요거랑 똑같다고, 요거랑 똑같아. 지금 짝꿍이 둘 다 0이라서 조금 안 좋긴 한데 짝꿍의 미분계수의 역수야. 이거 미분하면 요거니까 0 집어넣으면 미분계수 얼마? 1이네. 그래 답 2분의 3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라고. 똑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과연 학생다운 풀이인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좀 다양한 상황에서 만들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만약에 역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잘 좀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짝꿍만 잘 찾아봐.
웬만한 건이 아니라 100% 다 해결돼, 저걸로. 만약에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 충분히 역함수의 극한을 가지고 어렵게 낼 수 있어서 하나 해봤고, 9번도 봅시다.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가우스 때문에 하기보다는 좀 해주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서 한번 좀 볼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놈의 값을 구해달래. 지금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가우스 안이 정수가 될 때마다 문제가 생기거든. 얘를 보고 빨리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2분의 x가 정수일 때, 그러니까 얘가 n일 때마다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빨리 해야 돼. 얘가 n일 때마다 문제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x를 빨리 뭐라고 세팅할 수 있어야 되냐면 2분의 x의 정수 부분이 n인 거니까 x는 2n 어떤 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어떤 수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아까 내가 가우스 x는 정수 부분이라고 했지, 어떤 수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세팅해주면 좋아. x를 2n 더하기 알파로 세팅하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다. 가우스 x를 2n 더하기 알파로 세팅하는 순간 2분의 x의 가우스는 얼마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집어넣으면 돼. 어차피 x를 무한대로 보낼 거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되고, 내가 지금 x를 2n 더하기 알파로 표현하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n이 어디로 간다는 걸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돼? n도 무한대로 간다고 써주면 되지. 한 번만 써볼게. 봐봐, 리미트. 얘를 이제 x 대신에 내가 2n 더하기 알파로 다 바꿔치기를 할 거라서 이렇게 해볼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얘는 2n 더하기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가우스 2분의 x는 n이 된다 그랬지? n이 되겠지, 이렇게. 빼기 x니까 2n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쓸게.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제 저거를 유리화해서 푸는 게 정석적인 거잖아.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유리화하지 말자고. 유리화 안 했으면 좋겠거든. 유리화 하다가 자꾸 시간 낭비하고 계산 실수하고 하잖아. 아마 이렇게 지금도 푸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 번만 해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얼마니? 이거 얼마야? 유리화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번만 해볼게. 이게 이제 나는 모래알 이론이라고 그래. 나 혼자만 부르는 얘기야. 나 혼자만 부르는 얘기인데 모래알 이론이라는 게 있어. 모래알 이론. 얘는 지금 답은 2분의 1이야. 한 번만 해봅시다. 봐봐. 내가 n이 지금 무한대로 가거든. n이 무한대로 가. 그럼 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3이라고 쓰나.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라고 쓰나. 다이나믹한 차이가 있을까? n이 무한대로 가잖아. n은 건들면 안 돼. n은 건들지 않아. 상수항 정도는 내가 우주의 크기에다가 모래알, 내가 지구가 있어. 내가 바닷가 가가지고 모래알 2개 먹었어. 지구 작아지니? 아니라고. 똑같다고.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냐면 루트에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로 바꿔볼게. 뭐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이 할 수 있지. 얘도 똑같이 그냥 모래알 몇 개 더 해보자고. n제곱 플러스 n에다가 이게 절반의 제곱 필요하니까 이렇게 쓰나 별 차이 없지. 이렇게 쓰나 별 차이 없잖아. 그럼 얘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n제곱 플러스 1이야. n 어차피 무한대로 가. 뭐 절대값 안 씌워도 돼. 그러니까 이거 뭐랑 똑같아? 그냥 n 플러스 1이랑 똑같지. n 플러스 1의 제곱이면 제곱 루트 사라질 거 아니야. 얘는 n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 맞니? 아이고.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n은 없어져서 얼마야? 2분의 1이라고. 2분의 1이야. 우리가 이런 관점을 좀 볼 수 있어야 문제를 그지같이 만들어도 우리는 편하게 풀 수 있다고. 이것도 지금 봐봐. 이게 얼마든지 학교 시험에서는 진짜 더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어. 제1고 작년 기출도 보면 진짜 그지 같고 솔터고 작년 기출도 진짜 그지 같아. 그러니까 계산을 좀 편하게 하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얘 봐봐. 루트에 4n 제곱이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n 있어. 여기에 4n 알파가 생기거든. 이렇게 생길 거야. 플러스 알파 제곱이야.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2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유리화하는 게 아니라 빨리 나 뭐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이게 신경 쓰지 마. 이런 거 신경 쓰지. 알파 달고 있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어차피 나는 n만 신경 쓰면 돼. 사실 얘를 신경 써야 되는 거거든. 1차를 신경 쓰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4n 제곱하고 여기 플러스 n 가지고 어떻게 하면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니? 이거 4로 묶으면 4분의 1 이렇게 생기니까 4에 n 마이너스 n 플러스구나. 얼마 되니? 8분의 1. 절반 8분의 1 되는 거 맞지? 8분의 1 이렇게 필요하지.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요거에 루트 이렇게 하고 이거 찌끄리기 그냥 모래알이라고 필요 없다. 그래서 루트 제곱 이렇게 없어지면 2n 플러스 4분의 1만 이렇게 남는 거야. 여기는 뭐만 남아? 마이너스 2n만 남아. 알파 어차피 찌끄리기라고 소수 부분이니까. 그래서 얼마야? 4분의 1이 답이야.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극한 계산 좀 지저분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번 시험에 만약에 극한 계산 지저분하게 나오면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생각해 봐봐.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11번. 이건 이제 차수 보는 시야를 선생님이 계속 좀 길러주고 싶어가지고 한번 볼게. 봅시다. 지금 11번에 자연수 n에 대해서 x가 0으로 갈 때 요놈의 값을 구해달라고. 왜냐면 극한의 기분은 대입이니까 0 집어넣으면 분모 0으로 가고 여기다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a 빼기 a가 0보다 크니까 절대값 a인데 a 양수로 나오니까 없어서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이거든. 0분의 0꼴에서 루트가 나오면 0분의 0꼴에서 루트는 유리화를 해주는 수밖에 없어. 얘를 유리화를 해줘야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숨어있는 0인자가 보일 거야. 숨어있는 0인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리화를 해줘야 돼. 그래서 유리화를 해보면 자, 선생님 다시 써볼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잘 봐줘. x 세제곱이 있어. 우리 이제 문제 많이 풀었으니까 한 번만 생각해봐봐. 내가 유리화를 하잖아. 얘를 유리화하는 순간 0으로 가는 애니? 아니지. 무조건 0으로 가지 않지. 0 빼기 어떤 놈 빼기 어떤 놈에서 어떤 놈 더하기 어떤 놈 꼴이 되니까 무조건 0이 아닌 애가 되잖아. 그럼 너는 이제 유리화 할 때 집어넣는 습관 들여. 요거 더하기 요게 절로 갈 거잖아. x에다가 0 집어넣으면서 쓰라고. 어차피 집어넣을 거잖아. 0 집어넣으면 a고 0 집어넣으면 루트 a 제곱이니까 a니까 여기 그냥 2a라고 쓰는 습관 들이라고. 한 번만 얘기해 볼게 다시. 원래는 여기가 지금 뭐가 오는 거냐면 a-x n제곱 더하기 루트에 a제곱 빼기 x 세제곱 이렇게 올 거잖아. 어차피 0 집어넣을 거잖아. 나중에 괜히 혼란스럽게만 하잖아. 그러니까 0 집어넣으면서 그냥 나 2a라고 쓸게. 이렇게 쓰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너네가 이제 많이 편해져. 계산이 쓸데없는 지저분한 걸 안 본다고. 여긴 유리화해서 쓰겠지. 요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뺄 거니까 바로 쓸게. 요거부터 씁시다. xn 제곱하면 x 2n 제곱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올 거고 둘이 곱한 거 2배니까 마이너스 2a에 x의 n제곱이 이렇게 올 거고 a제곱 a제곱 이렇게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x세제곱을 빼는 거니까 더하기 x세제곱이 이렇게 되겠다. 이거 n을 선생님이 3처럼 써가지고 이렇게 써볼게. 자, 그럼 봐봐. x가 0으로 가거든. 선생님 아까 했던 얘기 기억나니? x가 0으로 간다고. 뭐 비교하라는 거야? 최저차항의 개수 비교하라는 거야. 분모는 최저차가 얘지. 2x 세제곱, 2ax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요거랑 분자의 최저차를 비교할 거라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n이 1이거나 2면 되니 안 되니? n이 1이거나 2면 얘가 최저차가 되지. 만약에 1이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럼 x 세제곱분의 x가 되는 순간 극한값 존재할 수 있어? 없어? 분모만 0으로 하니까 안 되지. 최소한 n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나누는 게 아니라 최저차항을 볼 거기 때문에 n은 최소한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로 나 n이 얼마일 때? 3일 때를 생각을 해볼 거야. n이 3일 때. 여기다 안 쓰고 바로 해볼게. n이 3일 때 최저차 비교해 봅시다. 분모는 최저차의 개수 2a야. 2a지?
분자는 최저차의 개수가 여기 세제곱이 오는 거니까 얘도 있고 여기 1도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최저차 개수가 여기 3분의 1이라는 거네.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크로스로 곱해서 같아야 되니까 2a랑 마이너스 6a 플러스 3이랑 그럼 a는 4분의 3 나오나? 이렇게 나오겠다. 맞나? 마이너스 6a 플러스 3이니까 4a 맞지? 이렇게 나오겠지? 뭘 구하라 그랬지? n-a의 최소값? 그럼 이렇게 됐을 때 n에서 a 빼면 얼마 나오니? n-a는 4분의 12에서 3 빼니까 4분의 9? 맞아? 계산 제대로 한 거 맞니? n이 3이면 8분 미안하다. 8분의 3이구나. 아유 정말 8분의 3이네. 8분의 21이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이제 n이 4일 때를 한번 봐볼게. n이 4일 때. 사실 이제 눈치를 챈 친구들은 4가 아니라 4 이상이다라고 바로 쓸 수 있는데 선생님 4라고 써볼게. 여기 4가 이렇게 왔다고 쳐봐봐. 4가 왔다고 쳐봐봐. 그럼 최저차가 얘랑 얘만 보면 되지. 세제곱 최저차 얘네 둘만 보면 되네. 그럼 n이 4면 극한값이 2a 분의 1이라고 이렇게 최저차만 보면 되니까 요게 3분의 1이다. a가 얼마라는 거야? 얼마라는 거야? 2분의 3이라는 거지?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럴 경우에 n-a는 얼마가 될 거야? 4에서 요거 빼니까 2분의 5 나오나? 이렇게. 만약에 이제 느낌이 온 친구들 있을 텐데 n이 4보다 크거나 같아. n이 5여도 최저차가 얘네 둘이기 때문에 똑같이 2a분의 1이 극값이 돼서 결국은 n이 4일 때가 제일 작겠다. 요놈하고 요놈 둘 중에 하나가 호보네. 제일 작은 거는 2분의 5가 더 작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저차 보는 시야를 좀 가져봅시다. 잘하는 친구들은 하던 대로 계속 하면 되고. 다음 15번. 15번도 막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말이 조금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이제 인수정리 이용해가지고 식 쓰는 거 계속 잘 훈련합시다. 선생님은 계속 평생 인수정리만 쓸 거야. 자 봅시다. 최고차인수가 1인 2, 3차원수 fx, gx가 있는데 자 g2는 0이고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요 놈이다. 근데 a가 2, 3, 4, 5 요거 4개밖에 없대. 그럼 무슨 말이냐면 a에다 2, 3, 4, 5 빨리 집어넣으라는 거야. a에다 2, 3, 4, 5 집어넣으면 돼. 저런 문제 나오면 a에다가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5 집어넣어 봅시다. a에다 2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럼 여기 x가 2로 갈 때 그러면 g2분의 f2가 되는 거잖아. 어차피 극한값 대입값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 g2분의 f2 얘가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맞니? 얘 0이야. 우선 이렇게만 써볼게. 이거 다 쓰고 얘기해 봅시다. 자 만약에 a가 3이면 g3분의 f3 이렇게 되겠다. 얘도 0이지. 여기 3 집어넣으면 0 되지.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한 번만 볼게.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g2가 0이라 그랬어. g2가 0이야. 자 g2가 0이거든. 얘가 0으로 가. 그럼 g2분의 f2가 극한값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0으로 간다 그랬거든. 무슨 말이니?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 이제 x가 2로 갈 때니까 이걸 0인자라고 부르는데 f의 0인자가 g의 0인자보다 어때야 돼? 더 많아야 되는 거지. 0인자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빨리 체크를 해야 돼. g2가 만약에 무슨 말이냐면 gx가 x-2를 만약에 한 개 갖고 있다면 이렇게 갖고 있다면 fx는 x-1을 최소한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최소한 2개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약분하고도 x-2가 살아남아서 극한값을 0으로 보낼 수 있겠지. 그치? 만약에 gx가 x-1을 2개 갖고 있으면 얘는 3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봐봐. 얘까지 같이 체크해 볼게. g3분의 f3은 0으로 가야 되거든. 그럼 둘 중에 하나야. g3도 0으로 가고 f3도 0으로 가. 근데 f3이 0인자를 한 개 더 가지고 있거나 혹은 g3은 0으로 안 가고 f3만 0으로 가는 경우. 근데 만약에 g3이 0이라고 체크해봐. 만약에 g3이 0이야. 0이면 fx는
x-3을 몇 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최소한 2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2개 다 만족할 수 있어, 없어? 여기서 이미 x-2를 최소한 2개 갖고 있어야 되는데 x-3을 2개 이상 갖는다? 말이 안 되지. 3차 함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무슨 결론을 얘를 가지고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 2개를 종합해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어려운 문제의 기본적인 문제들이 되겠지. fx는 x-이 2개 갖고 있어야 되고 3 집어넣어도 0 돼야 되니까 x-3 무조건 요꼴로 생겨야 돼. 최고차에서 1이라고 알려줬지. gx는 x-2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g3은 절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인수정리를 가지고 gx를 더 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얘가 최고차의수가 1인 3차식이니까 1차항 하나 나왔으니까 1차항 2개 더 가지면 되겠다라고 세팅하면 절대 안 된다고. 꼭 지금 3차식이 1차식 3개로 인수분해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지. 그럼 여기는 2차식으로 나와야 돼. 2차식으로 쓰고 시작해. 네, 그럼 x제곱 ax 플러스 b 쓰고 시작해도 되는데 선생님 이제 그런 걸 혐오하잖아. 나는 무조건 인수정리로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갈게. hx라고 쓰고 갑시다. 그럼 이제 마저 해볼게. 자, a가 4일 때 해봅시다. a가 4일 때 그럼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g4분의 이제 0분의 0꼴이 안 나올 거라서 그냥 대입하면 돼. 요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되니까 2 나오면 된다고. 2 나오면 돼. 근데 내가 지금 F4를 알지. F4를 알아. 이미 fx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F4는 4 집어넣으면 4 나오는 거 맞니 얘가? 이렇게. 그래서 G4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G4가 2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G4가 2라는 거 나 이제 이 HX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4 집어넣으면 H4가 얼마면 된다는 거야? 1이면 된다라는 거네. 이렇게. 그럼 똑같이 이제 A가 5일 때도 생각을 해봅시다. 자, G5분의 F5를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여기다 5 집어넣으면 6 나와야 되네. 6. 이렇게. 근데 F5가 얼마지? 여기다 5 집어넣으면 9, 18인가? 18? 그럼 G5가 3이면 되는 거지. 얘가 3이면 돼. 여기다가 5 집어넣어서 3이면 되거든? 그럼 3 곱하기 H5가 3이라는 거니까 결국은 H5도 얼마라는 거다? 1이라는 거다. 잘하는 친구들 잘할 거라고 생각해. H4도 1이고 H5도 1이야. 빨리 식 어떻게 세팅해야 돼? 1 넘겨서 이렇게 한 번만 써볼게. 이게 이제 나중에는 바로바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hx-1은 0에 해가 4랑 5라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gx가 최고차의수가 1인 3차식이니까 h도 최고차의수가 1인 2차식인 거 맞니? 그럼 hx-1도 최고차의수가 1인 2차식이니까 4 집어넣어서 0 되고 5 집어넣어서 0 된다. 이렇게 인수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럼 hx는 -1 다시 넘겨서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지. 우리 인수정리로 계속 식 세우는 거 잘합시다. 그러면 gx는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쓸게. x-2에 hx가 x-4, x-5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3 g 원구하라고?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3, -4 플러스 1, -13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인수정리로 식 세우는 거 계속 연습 많이 하자 우리. 다음에 16번 마지막. 이 16번은 이 문제가 막 시험에 나올까봐 걱정돼서가 아니라 계속 우리 훈련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우리는 뭘 훈련을 해야 되냐면 특이사항 찾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특이사항 찾는 연습들. 우리 시험 대비 교재에 시험 대비 교재가 아니라 이번에 그 극한 연속할 때 모의고사 문제에 선생님이 일부러 집어넣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지. fx가 0,5를 지나고 꼭지점의 좌표가 2,1이었나? 이렇게 지나. 그럼 이제 요 놈이랑 y는 k랑
교점의 개수를 뭐 FK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언제 이상한 점이 생겨? 언제 이상한 점이 생긴다? 항상 이런 극점에서 이상한 점이 생긴다. 극점을 기준으로 극점보다 살짝이라도 크면 우극한 값은 2개, 좌극한 값은 0개. 그래서 그 아마 문제가 K가 1일 때, 4일 때, 5일 때 문제가 생긴다를 이용해가지고 뭘 빨리 유추할 수 있었어야 돼? 아, 요쪽의 꼭지점의 Y좌표가 4구나라는 걸 빨리 유추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들이거든. 그럼 지금 이 문제도 그걸 알아야만 풀 수 있어. 이거 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를 찍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서 경험치라고 불러. 경험치를 그냥 쌓으려고 보는 문제야. 지금 보면 직선 LMN이 있는데 우선 직선이 어색한 친구들 이거 보고 빨리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요거 먼저 해볼게. 얘는 그냥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픽스되어 있는 함수지. 그냥 저거 먼저 그려볼까? 지금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있어.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쳤는데, 자, 요거부터 해볼게. 이 y는 2x 플러스 t. 이거 보고 무슨 생각 들어야 돼? 기울기는 2로 고정되어 있고 y절편을 지금 모르는 거잖아, 그치? 이게 익숙한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게 시각화가 돼야 된다고. 기울기가 2로, 한 이 정도 되겠지. 2로 고정되어 있고 y절편이 t거든? 무슨 말이야? 이런 직선이 t값이 커지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t값이 작아지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빨리 무슨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막대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야. 그 다음 얘를 그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얘. 이거 내가 접선의 방식 할 때도 몇 번 연습시켰는데 이 K로 빨리 묶을 생각해야 돼. K로 묶어서 이 K에 K로 묶을게. K에 2x-1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럼 저거 무슨 뜻이야? 이거 무슨 뜻이야? K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야? 2분의 1, 0을 지나는 직선인 거 맞니? 만약에 우리 여기서 차가 난 거야.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m의 x-x1 더하기 y1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만약에 이런 직선이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빨리 보고 무슨 생각해야 돼? 2m으로 묶어서 x-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뭔지 모르는데 어디를 지나는? 2,1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얘도 똑같아. K가 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어디를 지나? 2분의 1, 0을 지나. 여기가 1이니까 2분의 1, 0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 막대기에 내가 이렇게 못을 박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훼손할수록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직선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있어.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있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어. 내가 여기다 한 번만 그려볼게.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t인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근데 2분의 1, 0을 지나고 빙글빙글 회전하는 직선도 있어. 근데 이 t가 4일 때를 기준으로 여기다 써볼게. 4일 때를 기준으로 조금만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조금만 달라지면 ft가 뭐냐면 직선 LN과 만나는 점의 개수잖아.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겠다고. 한 번만 상상해봐. 4일 때 이런 노란색 직선이 있는데 얘가 살짝만 위로 올라가거나 살짝만 아래로 내려가면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고.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을까? 이건 그냥 상황을 찍어야 돼. 상황 이렇게 돼야 된다를 찍어야 된다고.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1, 0을 지나는 직선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이렇게. 그럼 상황을 봐봐. t가 4일 때는 어떠니? t가 4일 때 이 노란색은 흰색하고 주황색이랑 교점을 지나니까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야.
이때는 교점이 1개라고.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거나 조금이라도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교점이 몇 개가 된다? 교점이 2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 경험치로 쌓아야 돼. 참 억울한 문제야. 어쩔 수가 없어. 치사 문제는 모르면 손을 못 댄다고.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쌓아주고 싶었어. 그래서 여기 t가 4일 때니까 얘가 지금 y는 2x 플러스 4가 되겠다. 그럼 이 교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지? 요 놈하고 요 놈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3x는 마이너스 3 나와서 x는 마이너스 1 나오나? 마이너스 1, 2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얘가 어디를 지나면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 2를 지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k는 2, k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답이 되겠네.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경험치를 좀 쌓길 바라고 만든 문제야.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클린이 우리 교과 밀착은 풀면 선생님한테 답지 받아가면 되고 심화는 풀면 선생님 채점 해줄게. 안 되는 것 좀 선생님 체크하려고 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 있으면은 갖고 와서 잘 질문해 봅시다. 답지 줄게.